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요즘 어떤 분야든 인공지능이 화제입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 실력을 1대1로 겨뤘다고 합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 실력을 겨루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인공지능 의사의 능력이 인간 의사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내과 의사 234명과 인공지능 의사에게 환자들의 증상들을 설명한 자료를 보여준 후 일정 시간 내 진단명 3개를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한 개의 진단명을 제출할 때 정확하게 진단하는 비율은 인간 대 인공지능이 72대 34%였고 진단명 3개를 냈을 때는 85대 51%로 인간이 압도적으로 정확했습니다. 또 복잡한 증상일수록 진단 정확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진단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만 계속 개선되면 특정 능력에선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로서도 인간 의사 역시 15에서 28%의 오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실수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라는 게 근거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천대 길병원은 다음 달 초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진료에 국내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알파고의 학습 방식, 즉 분류를 통해 예측하는 방식을 통해 소아의 뼈 나이를 1초 내로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진단 내리는 역할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전화 상담원이나 백화점 직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감정 노동자들이 화가 난 고객을 많이 상대할수록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윤진아 교수 연구팀이 근로 행태에 따른 수면장애 여부를 비교한 결과 화가 난 고객을 많이 응대한 근로자는 전혀 응대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수면장애의 위험이 최대 6배까지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감정노동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근무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이 단종되는 대신 갤럭시 S7 시리즈가 삼성의 새로운 구원 투수로 등장했습니다. 당장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갤럭시 노트 7의 교환 환불 고객을 잡기 위한 업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사 매장의 진열대를 차지하던 갤럭시 노트 7 전시품은 모두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갤럭시 S7 시리즈가 채웠습니다. 갤럭시 S7은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끈 1등 공신으로 꼽힐 만큼 판매 특수를 맞았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 7 구매자들이 출시한 지 6개월이나 지난 갤럭시 S7으로 교환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당초 3만 원이던 구매자 지원금을 1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당장 오늘 시작되는 애플 아이폰 7의 예약 판매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동통신 3사도 갤럭시 노트 7 단종으로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아이폰 7 판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G5와 V20를 앞세워 빈틈 공략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상반기 전략폰이었던 G5의 가격을 최근 83만 6천 원에서 69만 9천 원대로 내렸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교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최근 출시한 V20의 마케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 소니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도 일제히 갤럭시 노트 7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절대 강자로 불리던 삼성전자가 갤럭시 S7으로 구멍난 스마트폰 시장을 채울지 아니면 선두의 빈자리를 노리는 경쟁사들의 몫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임금 단체 협상과 구조조정 등을 두고 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전체 조합원 17,000여 명에게 파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파업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 등이 진척이 없는 데 대한 투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파업 참여 조합원이 많지 않아서 조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9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했습니다. 전경련이 각종 불미스러운 일로 정경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공기업 탈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번에 9곳이 무더기 탈퇴했는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전력 외에도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정경련 우회 지원 논란에 이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공기업들이 정경련에 탈퇴 신청을 한 겁니다. 공기업들은 이와 별개로 그동안 대기업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에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로써 정경련 회원사인 공기업 수는 19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11일 탈퇴 신청서를 냈고 수출입은행 등도 탈퇴를 검토하고 있어 정경련을 탈퇴하는 공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경련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6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회원사 간에는 연간 회비는 4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대거 정경련을 이탈하면서 정경련의 존립 기반은 크게 약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농협은행에서 연 1%대의 신용대출 금리를 받는 100명 가운데 90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저리대출자의 금리는 평균 연 1.84%로 이 가운데 공무원은 90명, 공기업 인사도 4명이었습니다. 위 의원은 금리 결정 기준의 핵심이 소득과 연체 기록 등의 신용도인데 저리대출자의 90%가 공무원이라는 건 어떤 이유로도 형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김영란법처럼 공직사회 변혁에 대한 기대와 공무원 복지부동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품고 출발했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지난 2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내용의 행동 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해왔습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 김영란법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강령이 이달로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 처벌받은 공무원은 모두 8명.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이뤄졌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해임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 감소했고 공직비리 신고 건수는 5.6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처벌을 의식해 민원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일상이 된 감사로 업무가 마비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며 징계에 불복한 공무원이 벌이는 소송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하다 감사 대상에 오른 경우 이를 면책해주는 등의 완화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공직사회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서 청렴하면서도 일은 열심히 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시는 일부 완화책을 도입했지만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달 공연 음란 사범 집중 단속을 펼쳐 44명을 검거했습니다. 범행은 42%가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11시쯤 몰렸고 발생 장소는 주택가 길거리가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거된 피해자 가운데 30, 4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 대부분은 직업을 갖고 평범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공연 음란 범죄는 2013년에 414건, 2014년에 405건, 지난해 458건 발생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33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소를 차려놓고 9년간 한약을 팔아온 무면허 한의사가 검거됐습니다. 노환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주치의 행사를 하며 10배에서 20배 가격을 부풀려서 한약을 팔았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올려두면 건강 상태를 파악해준다는 출처와 성능 미상의 생체 정보 분석기입니다. 198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계로 오장육부는 물론 감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속여 건강식품을 팔아온 가짜 한의사가 검거됐습니다. 동생을 믿고 간 거예요. 우리 동생이 식구들이 다 좋아지고 그래갖고 꼭 주치의처럼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자기가 급할 때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생기면은 거기다 전화를 하면은 뭐하고 이렇게 먹어라 하면은 거짓말같이 그걸 먹으면 그렇게 낫고 그랬다고. 러시아에서 대체의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며 한의사 행세를 한 58살 지모 씨는 실제로는 중학교만 졸업한 무자격자였습니다. 네, 혹시 대체의학 관련해서 뭐 자격증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거 없어요. 지난 2007년부터 9년간 강남에 연구실을 차려두고 신원이 확인된 지인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감쪽같이 속아 건강식품과 한약 등을 구입한 피해자는 약 3,000명. 피해 규모는 10억 원에 이릅니다. 인삼가루나 홍삼가루들을 이용해서 환약을 만들었고 원가의 10배에서 20배 이상을 뻥튀기해서 노인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것입니다. 지 씨는 지난 2006년에도 한의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손님들의 소개로 같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건강 기능성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약용 버섯을 건강 보조식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유기농 현미나 쌀겨 등을 활용하면 부가가치를 200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낙엽송 원목을 활용해 인공 재배에 성공한 꽃송이 버섯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부르는 게 갑입니다. 꽃송이 버섯을 건조해 분말로 만든 뒤 유기농 쌀겨와 혼합해 발효시키면 기능성이 뛰어난 건강 보조식품이 됩니다. 꽃송이 버섯은 면역력에 좋은 버섯인데 쌀능과 같이 섞어 발효를 시키면 효능도 배가 되고 부가가치도 많이 높아집니다. 버섯 모양이 마치 노루궁뎅이를 닮았다고 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불리는 이 버섯은 치매와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톱밥을 활용한 재배 기술이 개발되면서 생산량도 늘고 있고 김치나 술로 만드는 산업화도 진행 중입니다. 버섯을 드셔본 뒤에 그 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송이버섯 같이 생으로 먹어도 좋다. 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면역력과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현미 동충하초입니다. 현미를 배지로 활용하는데 2만 원에 불구한 쌀 10kg으로 동충하초를 재배하면 부가가치를 200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버섯에는 베타카로틴 같은 기능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를 일반인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산업화. 농촌진흥청은 약용과 기능성 버섯의 품종을 확대 개발하고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직업에 성별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직업은 아직도 여성들의 직업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직업인 줄 아시겠어요? 네, 저분들 보니까 딱 알겠습니다. 오늘 히든잡은 남자 간호사인 것 같네요.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굿닥터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간호사 역할로 나왔던 고창석 씨를 또 참 좋아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히든잡 바로 남성 간호사인데요.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태풍 차바로 일어난 수해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구조 작업을 벌이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 강기봉 소방사는 원래 남자 간호사였다고 해요. 소방관의 지원을 해서 구급대원으로 활약했던 건데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남자 간호사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잡 시간에는 그 남자 간호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TV에서 남성 간호사들은 아직도 조금은 특이한 분들로 소개되잖아요. 또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실제로 만나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자, 우리나라 남성 간호사분들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남성 간호사 수는 2016년 현재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적은 편이긴 한데요. 비율로는 전체 간호사의 2.9%를 차지하고 있고요. 곧 3%를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간호학과 전공생의 경우에는 16%가 남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네, 16%라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병원 풍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전체 간호사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남자 간호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요즘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턴족들에게 취업이 잘 되는 간호학과가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2,300명이 넘는 학생이 전문대 간호학과로 유턴을 했고 올해에만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간호학과 입학생이 전체 전문대 유턴 입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 입학생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간호사가 체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성 간호사가 늘어나는 추세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간호사를 지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비율은 4.8명인데요. OECD 평균인 9.3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여성 간호사들이 결혼이나 육아와 같은 이유로 관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체력적인 어려움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환경 때문에 관두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이렇게 남성 간호사가 늘게 되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남성 간호사의 직업적인 전망도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노령화가 진행되고 또 복지 제도가 확충되면서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만큼 취업 분야도 다양한데요. 먼저 각 지역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는 필수 인력입니다. 또 임용고시를 보게 되면 보건교사가 될 수 있고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사내 보건실에서 근무가 가능하고요. 산후조리원이나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네, 간호사라고 해서 병원만 생각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취업률이 높다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건강보험 심사를 위해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성 간호사의 30~40%는 병원이 아닌 학교나 보험회사, 또 소방이나 구급 관련 공무원, 또 병원 행정직, 의료기기 업체 등지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남성 간호사가 만여 명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마주친 적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원에 근무하는 남성 간호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그동안 남자 간호사는 소위 체력이 요구되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 같은 특수병동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환자나 보호자들이 남성 간호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일반 병동 근무는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일반 병동에서도 남성 간호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간호학과에 다니는 남성이 16%라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들을 만나는 건 점점 어렵지 않게 되겠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의료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의사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의료산업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취업 시장에서의 간호사, 특히 남성 간호사의 존재는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잡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